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진정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초청받게 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앞서서 원장님과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모듈러와 그 이제 OSC의 산업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셨고, 공공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소개 차원에서 저를 이제 발표를 요청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특히 이제 저희 공사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심지 개발에서 이 모듈러와 EPC 즉 OSC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공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조금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심도 있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크게 오늘 말씀드린 목차는 환경적인 변화, 서울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한 서울의 대응, 저희 공사와 서울시와 이제 뭐 LH 등 여러 가지 그 공공의 노력, 그리고 도심지에서 결국 갖는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 OSC가 갖는 그 의미와 그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서울의 변화는 우선은 2010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세입니다. 이 인구의 감소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 이후엔 초고령화로 진입을 하면서 결국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고요. 줄면서도 늘어나는 것은 1인 가구, 즉 가구가 분화되면서 보다 그 가구 중심, 그러니까 소규모 가구 중심의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지난 10년간 저희 공공에서는 연간 10,000호,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임대주택이라는 그 한정된 그 여건 속에서는 큰 숫자입니다. 꾸준히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택은 부족합니다. 또 산업의 변화도 앞서 교수님이랑 그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즉 첨단 ICT, 혁신 등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이 지난 이제 2008년, 9년 이후에 저희 건설 분야에서도 보면은 장수면 주택, 모듈러 주택, 뭐 재래에너지 주택 등 R&D 기반으로 많은 실증 사업과 또 공공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 전 분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설 분야에서도 보면은 특히 건설이나 부동산 분야에 최근에는 뭐 프리프냐, 프로스펙트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재 좀 산업을 이끌고 있는 뭐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그 환경의 그 니즈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인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올인홈. 그리고 올해 키워드는 또 룸앤룸, 룸인룸이라고 즉 주거, 홈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그 서울의 도심지 여건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신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의 사업 물량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서울은 거의 다 빈 곳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되는,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땅들은 되게 복합해서 써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합용도 공간이라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 서울과 공공에서는 지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건설 기술이고 융복합 기술이 또한 큰 화두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그 환경이 과연 모듈러하고 또는 OSC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와 이제 건축을 같이 연구하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온라인화, 대면화가 되면서 집이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OSC와 모듈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이 모든 중심에는 건설 산업의 많은 사업모델이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도 R&D를 먼저 주택을 공급한 것 자체가 거주자들이 주택에서 가장 그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큰 영향과 이런 그 요인들이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자동화, 과거에는 좀 그 어색했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젊은 세대들에서는 많이 이런 부분 또한 그 익숙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요. 특히 재택근무나 탈오피스 이런 환경들, 특히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공사에서 설문조사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을 때 주거지 선택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는 역중심, 입지에 대한 기준이었는데 최근엔 단지 내 그 시설이라든가 그 주거 선택 기준이 많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방의 기능의 그 변화, 그리고 그 중심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문화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설 기술들이 다시 우리 그 모든 주거의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것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즉 이런 정책 속에서 저희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결국 어떤 공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손 박사님이 강조하시고 했던 이런 부분 또한 저희 공공에서 느끼는 부분은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저희 당사에서는 이제 누가 그 시행을 하고 누가 사업 발주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그 얘기를 할 때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발주 그 행위 주체자가 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역으로 공공에서 그 대행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영향으로까지도 이제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담당자 즉 그 건설 저희 공사 감독자들은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법으로 했을 때 이런 그 내가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서울, 즉 이제 도심지에서의 그 대응은 우선 첫 번째 저희가 공공주택의 확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노후 주택단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주택단지가 한 13개 이상 지금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논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형 맞춤 특화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듈러의 특화가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모듈러의 특히 표준화, 대량 생산을 통해서는 더욱 청년층에서 맞는 주택의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고요. 이런 공장 제작 기반의 고효율의 공공주택에 발주처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도시 차원에서는 그 효율을 컴퓨터시티, 즉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부지 개발로 도시 안에서 더 높이, 더 밀도 있게 이때 필요한 것들은 기술들입니다. 그 속에는 OSC 건설 환경이 중요하게 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공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최근에 생각을 하는 게 북부 간선 도로 위에 지어지는 컴팩트시티 단지인데요. 오늘 이제 2부 주제가 아마 토목이라서 더욱 그 사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공 대지를 만들고 그 이후에 기존의 공법대로 이제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 모듈러가 적용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 하나는 결국 스틸이 콘크리트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즉 인공 대지에 대한 그 위에 3부에서의 하중을 낮추고자 그 수단으로서 모듈러를 그 공법을 도입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그 지역 간의 단절을 연결시키는, 지금 서울의 도시 환경은 이렇게 많이 단절된 곳들을 연결시키고, 이런 사업은 향후에 더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복합인구 개발로 이제 버스 차고지 위에 주택이 올라가는 이때 기능은 다양화된 여러 가지 상업적인 기능과 그 다양한 용도가 들어가고, 또 녹지 환경 또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앞으로 서울에서 그려질 개발될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역 중심으로 또 많은 환승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지금 저희 공사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그 공유지라든가 지자체가 보유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을 개발 사업을 할 때 건설 환경, 즉 탈현장에 대한 그 건설 공법은 아주 적합한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결국 청년들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적인 측면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는 과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리고 마곡, 서울에는 마곡이 있고, 그리고 신규로 건설되는 단지는 이제 고덕, 강인, 이곳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에 지금 모듈러가 좀 적용은 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도시 환경이 결국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하계 5단지가 재건축 단지로 첫 올해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의 키워드가 결국은 복합화, 오밀 개발, 그리고 건설 환경 이주 대책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기가 빠르고, 그리고 복합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이런 지각적인 기술이 OSC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듈러와 PC 다 이 안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런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그 도시 환경에 저희 OSC 어떻게 보면 모듈러의 공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OSC가 갖는 의미는 우선은 그 건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게 꼭 수반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안전사고, 아까 한 박사님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 공공에서도 가장 큰 키워드이고 되게 중요하면서, 발주처 입장에서 일반 사업으로 풀지 아니면 모듈러라든가 이런 PC 새로운 방식으로 절대 그 비용이 싸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위성, 필요성, 비용이 높더라도 이런 안전재해를 줄일 수 있는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환경들이 실제 발주처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스웨덴, 외국의 사례에서도 단기간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러 공법을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호주라든가 영국 이런 외국에서는 공사 기간 지연이라는 그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속한 공법으로 이제 모듈러를 또한 계속 그러니까 모듈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축 공급,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 새로운 정책의 모듈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수단으로서,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을 한다는 것이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공에서 그러면 어떤 발주를 했고 한번 이제 건기원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보시면 그래프가 연간 그래도 그 지속적으로 늘었고 2019년도 기준에는 한 10건,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발주가 되었고, 지금 그전에는 그 어느 정도의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연락들이 제가 다 받고 좀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 숙소라든가 주택, 기숙사, 학교 발주를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공공에서 특히 이제 SH 중심 말씀드리면
모듈러 실증 사업을 충분히 이제 그때 2017년도 했고요. 검경이랑 같이 했고, 자체적으로도 한 2개의 프로젝트를 더 했습니다. 이런 실적 아래서 이제 다음 수건 사업은 고층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GH와 검기현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국내 최초로 올해 준공이 됐다고 하니 되게 반가운데요. 이런 국가 기반으로 결국은 최초의 10단층 규모의 중고층을 모듈러를 또 하나의 실증 사업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저희 자체 사업인 가리봉동 그 모듈러 주택 사업이 발주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생태계는 하나의 다른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현재 꾸준히 꼬리를 이어서 물고 있는데 주택법에 그러니까 주택이 가장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 건축법을 쓰는 다른 많은 건축물들이 있지만 왜 정부에서 계속 실증 사업을 주택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주택에서 가장 어렵지만 하나를 보여주면 그 파급 효과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결국 이제 서울과 이제 그 정부 주도 아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까지를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하면 더 큰 시장으로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리공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규모적인 측면에서 되게 500세대까지를 한번 지어보는 것이 이제 현재 계획에 있는데요. 이런 토목 기반 지역을 인공대를 조성하는 이런 토목 그리고 건축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안에 커뮤니티 등 복합적인 새로운 하나 단지 미니 도시를 만드는 것이 현재 모듈러가 현재 계획되고 미래를 보여주는 현재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국토부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2020년까지 9건으로 총 447세대가 이미 완료를 했고요. 되게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주택으로 보면 되게 작은 숫자인데 이 파급 효과가 되게 저는 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나와 있는 물량조차도 2020년, 23년까지 2,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LH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저희 SH에서는 큰 사업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기다려주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공공에서 꾸준히 이제 그래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학교라든가 기숙사 등등 작은 사업 단위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등록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담당자가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항상 저희 공공에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공사에서, 저희 SH에서는 지금 표준화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선 자체 과제로 지금 실무부서와 함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단지형과 이제 필지형을 2개를 나눠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큰 키워드는 조합 모델을 통해서 표준화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제시를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은 얼마든지 제조사들이나 건설사, 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베이 이상의 지금의 수요자들이 모듈러에서도 큰 평형에 대한 시장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원룸 하나의 용인만으로 주택을 공급하던 시대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지났고요. 모듈러도 이제는 기술력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베이, 3베이까지를 다 이제 시장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지형에서는 이거는 약간은 저희 시뮬레이션 연구 개념인데요. 저희 고민은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서울에 많은 아파트 단지 말고 노후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다세대 빌라형이죠. 노후 임대주택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재건축할 때 과연 하나의 필지만 개발할 것이냐. 자, 표준화가 완성이 된다면
적정 개발의 유닛이 개발이 됐을 때 여러 개 필지, 한 5개든 10개든 동단위, 그 단위에서 묶어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내면 분명히 이거는 생산성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검표과 용적률은 일반 공사에서는 분명히 안 나올 것이지만 이것이 대량 생산 그리고 표준화를 통해서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그 PC 사업 또한 저희가 모듈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LH에서도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SH에서도 그 PC 사업에 대한 실증 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그 설계에 들어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듈러와 PC 전체적인 OSC가 결국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이 하나의 생산 방식으로 묶어가지고 나가야 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OSC의 과제는 결국은 그린이라는 키워드고요. 치명적인 지금 많은 말씀해주신 앞서서 그런 키워드가 결국엔 더 적극적으로 이 공법에서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 효과에 대한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공공이 받아서 또는 지자체도 알고 있고 그것들로 발주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다행히도 주택이외 학교에서는 큰 시장을 열었고요. 그 이외에 민간이든 그런 그 민간에서 호텔이나 상업시설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저는 한 2.0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3.0 단계로 이제 큰 시장이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듈러 즉 제조 단계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듈러 즉 스마트 건설 이제 도시명 OSC의 이제 주택에서는 서울은 이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다시 바꿔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서울이 결국 재건축 시장이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고쳐 쓰고 다시 건설하는 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5세 주택이 함께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 키워드는 한 3가지 정도로 복합화 그리고 더 높이 그리고 재건축 시장 그리고 평면에서의 대형화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그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전문가분들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공에서 믿고 기다리고 향후 이제 사업 물량을 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OSC 건축은 목표가 아니라 저한테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미래가 더 가깝고 빠르고 안전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